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 전에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는 것도 이례적이긴 한데요. 포기하겠다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다시 넣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대체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지경이다.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그 25만 원 포기하겠다던 그 발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 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 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뭐 효과만 있다면 민생 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네, 특정 항목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제출했던 자체적 추경안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추경안 세부 항목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13.1조 원, 또 지역화폐 할인 지원에 2조 원, 그래서 모두 약 15조 원 규모가 거의 제공하는 비용으로 뽑았는데 특히나 저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요. 밑에 부연 설명에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씩 쿠폰형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사실상 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 그러니까 25만 원씩 주겠다고 했던 이 민생회복 지원금의 다른 이름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인당 25만 원 지원하겠다. 자,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국민의힘 측 여권에서는 꼼수다. 이름만 바꾼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아니,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추경 자체를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더군다나 민생 지원금을 이유로 해서 거부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포기하고 실효적인 추경 대책을 내놓고 협의를 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체 추경안을 낼 때는 당연히 이 내용을 포함해서 내고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가용 가능한 예산 중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빠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의 실제 민생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민생 지원금 형태, 이게 쿠폰 형태든 어떤 형태든 당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자체 추경안에는 넣는 거고요. 네. 추경 협의 과정에서 가능하면 반영을 하고 정부가 예산 부담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다른 우선적인 어떤 예산을 통해서 이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해서 네. 추경안을 일단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자는 제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근데 약간 전후 관계가 조금만 더 따져보면 지역화폐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안 할 테니까 추경해달라. 그래서 안 하는 줄 알고 추경을 해줬는데 다시 넣은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회 논의 과정이 있는 거니까요. 이게 무조건 받아라는 입장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에 밝혔던 입장, 또 국회 이 연설에서 밝혔던 입장에서도 일관되게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항목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밀어붙이고 이게 아니면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각 당의 어떤 현재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어떤 거는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무조건 이걸 받지 않으면 추경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30조 추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15조가 민생 회복과 지역화폐예요. 네. 이게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 추경이 지금의 어떤 특히 계엄이랄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떤 미굴 제한, 어떤 경제의 어떤 침체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지 쿠폰을 풀고 돈을 나눠줘가지고 이거를 경제 활성화하겠다? 이게 어느 경제학책이 있고 경제 이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어떤 정치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을 풀어가지고 뭔가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에요. 그거 자체는 돈이 남아 돌아가면 모르겠지만 국가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현나는 카멜레온 같아요. 추경하는 걸 전제로 하면 민생지원금 포기하겠다. 포기할 수도 있다 했으면 추경을 하는 걸로 이 얘기가 돌아가면 네. 민생지원금 얘기를 안 꺼내야죠. 그런데 추경하기로 뭐 어느 정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또 민생지원금을 다시 꺼낸단 말이에요. 이건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적으로 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의 재정과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대선밖에 없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때 카멜레온에 비유했던 부분은 개인의 의견으로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논란 속에 여당에서는 여러 비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대규모 추경을 해야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결국은 보면 또 이재명 표 현금 살포 추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예,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카멜레온 이런 카멜레온 어디 있습니까? 예, 지역 상품권 했다가 안 했다가 지금 상품권 25만 원 쿠폰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말 바꾸기 논란 떠 있었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법과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힘을 싣더니 돌연 주 4일제로 가야 한다. 그래서 또 유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입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 개발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52시간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힘이 뭡니까 도대체? 우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자, 보신 것처럼 성장과 실용의 방점을 콕 하고 찍더니 다시 유턴하는 모양새를 오늘 연거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행보를 두고 너무 깜빡깜빡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말도 바꾸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단체로 멀미약을 좀 먹어야 됩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조속변기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근데 그렇죠. 말이 그때그때 바뀌는 말에 어떤 무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이제까지의 삶의 이력을 봤을 때 말에 무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 정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지만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반대되는 말을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 저는 약간 좀 무섭기까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도리어 훈계하듯 품격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품격은 허언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그렇다면 당당하게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시고 그런 흐름 속에서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본인의 과거는 큰 지우개로 지금 지우면서 굉장히 현란한 말만 구사하고 있는데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님,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본인 스스로도 지금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 당장 지금 조기 대선이 눈앞에 오는 것 같으니까 그 개념 자체도 본인도 지금 좀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은 한 번도 이 성장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1955년 민주당이 창당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그 성장 또 민주주의 이 두 가지의 가치는 여전히 갖추고 왔던 것이고요. 지금 뭐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이런 것들을 그 논의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치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그 바퀴만 가지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두 바퀴가 다 있어야 같이 날아가는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분배, 성장,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뭐 선거만을 위해서 우클릭을 하고 있다. 또는 선거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실용주의를 강조한다.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고 민주당이 그동안 취해왔던 행적들이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을 위한 그런 과정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에 국민의힘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안을 내놓으시면 돼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거 말고 어떤 안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추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 30조 원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도 어떤 식의 추경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안을 좀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